네, 오늘 오후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했던 것 중에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좀 더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제 오전에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계속 나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감세를 했다. 3년 동안 해서 실제 그 효과가 81.7조 내지 80조 내외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난 2년 동안에 역대급 세수 결손했고 그게 56.4조, 29.6조. 실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감세 정책이 이러한 세수 결손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건 좀 동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2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상속세 관련해서 일괄 공제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멈춰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가압상속 공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속 제도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2028년도 우리가 하계 올림픽을 하면 그 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으면 좋을까요? 지금 선발 방식이 있으니까요. 네. 예. 만약에 우리 선수들 뽑을 때 2000년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식들에게 가점을 주어서 뽑자 이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떤 의도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예. 그게 공정한 거냐? 아니죠. 제 얘기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성적을 보장하는 거냐? 아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유능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유능하냐 안 하냐를 개별적으로 봐야지 자식이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그 가족 기업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으로 저희가 견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실 겁니다. 워런 버핏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가. 네. 2000년도 기준에서 2020년도에 올림픽 선수들 미국에서 뽑으려면 그렇게 2000년도에 올림픽 리스트 중에서 자식들 뽑으면 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것은 반대다. 이게 이제 상속세법 폐지 반대 주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상속세 관련해서 9월 11일 저희 대정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속세가 기업들의 지속 가능을 많이 제외한다는 이런 발상이어서 야, 이게 왜 계속 이런 이야기 하시나.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 용역을 하면서 가압상속 공제 제대로 검토해봤나. 실제 그때 제대로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내용은 당시에 1996년도 헌재 결정문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96년도 이야기고 2024년도는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이 뭐고 우리가 왜 이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속제도 자체가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게 기본 목표다. 경제적 균등을 위한 것이다. 이거 가치를 만약에 반대하고 부정하면 이건 대한민국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 국민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 오너 자식들에게 상속세가 면제가 원칙이고 납부가 예외인 것처럼 운영되는 거 아닌가. 그 문제제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것은 약 9만 개 정도 기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규모적으로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토론을 과정에서 연구자가 분석해온 자료인데 규모상으로 중소기업은 전부 다 가압상속 공제 대상으로 돼 있고 중견 기업의 경우에 89.4%가 가압상속 대상 공제 대상 적용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출 집단만 아니라면 대기업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가 1세, 2세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 어떤 시각일까 되게 중요한데 신분을 세습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오너 자식들 세금 깎아주자라는 것에서 정부 세제에서 앞장서서 나선다면 그러면 전에 이야기했던 정경련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독일 아까 연방헌재 결정인데요.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불합치 결정이 우리 현재 질서상 위헌 결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결정의 내용은 사실상 독일 2014년도 그 당시 제도가 면세가 원칙이고 납세가 예외와 같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 기업 중에 90% 이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맞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지침 두 가지가 문제가 돼서 그 두 가지 지침을 빼면은 이제 이 제도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면 전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언제까지 법 개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현재 결정에 따라서 독일 연방법 의회가 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이런 다른 나라의 논의나 우리 상황에 비춰봤을 때 괜찮은가? 되돌아보자. 되돌아봐야 된다. 제발 되돌아보시라. 이렇게 읍소하고 호소하고 토론하고 제기하는 겁니다. 갑상선 공제 5천억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래 상술 집단 대기업까지 다 늘리자고 하는 거 이거 특혜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세상 물정 모르냐 이렇게 주장하시면 아 그런가? 제가 오늘 어제 뭐 계속 논의하는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상장 회사에서 일반 주주들 경우에는 80% 70% 80% 주주들에서는 원칙대로 납세하는데 20% 갖고 있는 오너 자식은 감면이다. 어떤 국민이 이게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호르몬이 사시던 전세금 보증금 현금 받으면은 다 납세합니다. 근데 매출 수천억 규모 중견기업 오너 지위는 600억까지 지금 현재 감면 가능하고 이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1,200억까지 감면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 전 천하람 의원 이야기하셨지만 기업에 혜택을 줄 수는 있습니다. 지방에 이전할 경우에. 근데 왜 오너 자식에게 혜택을 주느냐? 그걸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이제. 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우려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리는 건 상속세 제도는 뭐 여러 가지 헌법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아까 평등 원칙의 이슈가 있지만 독일하고 우리하고 여러 제도도 상황이 다르고 그럼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 상속세가 아까 상속세 폐지라고 했지만 상수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고 자본이익세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웨덴 같은 나라에 우리가 헌법이 다르지만 또 그 여러 가지 거기도 헌법 정신을 가지고 그제를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상속세 제도가 헌법 정신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헌법 정신을 위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생태계와 우리 제조업 기반 아까 세수 기반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제조업 기반도 걱정을 합니다. 그 제조업 기반을 붕괴하는 걸 좀 막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기회축구에 이전하는데 그 회사 법인에게 법인세 감면해 줄 수 있고 그 기업 근로자들에게 세제 혜택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자식들에게 오는 자식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근데 그 근데 이전하는 의사 결정을 예를 들어서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틀렸다. 적절하지 않은 수단이다.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